통신은 1980년대에 시작해서 현재 5세대, 즉 5 통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4G에서는 음성 통화보다는 인터넷 사용 속도 증가를 위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5G에서는 더 빠른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보다 높고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된 것이 특징입니다. 5G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 하므로 시스템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과정에 있어 기존보다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빠른 데이터 속도를 이용한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제품들은 점점 더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시뮬레이션이고, 현재 5G와 관련된 산업계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G는) 기존의 통신 방식과 유사한 수 기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과 아주 높은 밀리미터 웨이브라는 수십 기가헤르츠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프로파게이션이 짧은 특징이 있어서 전달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레이 안테나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레이 안테나는 방사 패턴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이 방사 패턴이 좁아지게 되면 통신할 수 있는 방향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방사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파장이 짧다 보니 RF 부품의 크기도 작아지고 부품 수도 많이 증가하면서 집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무선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하드웨어의 또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양이 많다 보니 그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커지고 회로 등에서 데이터 처리 중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대폰 사용 중에 긴 통화를 하거나 오랜 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휴대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는 데이터 처리로 인한 발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발열 현상으로 인해 열팽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휴대폰 부품 중 하나인 PCB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열팽창 현상에 의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방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예전부터 시뮬레이션이 많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G 중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품 인증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인증에서는 100%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 과정이 진행되고, 시뮬레이션은 디버깅 과정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밀리미터 웨이브 5G의 경우에 빔포밍이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측정을 해야 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파워 덴시티라는 측정 항목이 있는데, 한 제품에 대해서 실제 측정을 하게 된다면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이 측정 기간을 6개월에서 일주일 안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엔시스의 HFS는 정확성 면에서 골든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5G 제품 개발 업체에서 HFS를 제품 인증을 위한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5G 밀리미터 웨이브가 상용화되었고, 북미 지역의 통신 휴대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검증, 즉 파워 덴시티를 FCC를 통해 인증받아야 합니다. 현재 출시되었거나 준비 중인 통신기기 제품들의 인증 절차를 FCC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제품이 파워 덴시티 결과물을 위해 엔시스 HFS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단말기와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 안테나보다 기지국 안테나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배열 안테나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테나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구조 설계의 난이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동작시키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개수가 많은 어레이 안테나를 설계할 때 방사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고, 이렇게 최적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형성된 데이터를 빔포밍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장비는 4G보다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유선 환경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고속의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것은 장비 내에서 EMI 문제와 발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들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 기지국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 셀 플래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들 사이의 복잡한 지형과 멀티패스 환경에 대해서 수학적 채널 모델이 아닌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채널 모델을 사용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셀 플래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G가) 상용화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계속 진화 중에 있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곳에서 6G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G보다 더 빠른 통신 속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사용 주파수를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5G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28, 39, 60GHz 등이 사용되거나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100GHz 이상의 주파수 사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부품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부품 제작도 일반 PCB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 그리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 맞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멀티피직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NCS HF에서는 정확도 측면에서 전 세계 골든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고, 다양한 고주파 솔버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NCS의 가장 큰 장점인 구조, 유동, 전자기, 시스템, 제품 간의 멀티피직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CS는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안정적이고 쉽게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